한번 직접적으로 요새 좌경화된 그 구조 내에서 한번 겪어보셨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말씀을 문제를 전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나온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양 교수님 캐치타임 충분합니다. 쭉 한번 말씀을 주시고 다른 분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한 가지씩 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라운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대부분 다 우호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요즘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한국사의 동태와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제기해 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선 여기서 언급됐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영 선생님께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이제 그것을 검증 교과서가 잘 올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맡아서 평가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거의 기대를 하기가 상당히 올바른 결정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사평찬위원회에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교수, 실질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교수 또는 연구원들이 이 한국사, 잘못된 한국사의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고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가 시리즈로 쭉 나왔는데 마지막 건이 52권입니다. 제 52권 보면 그것이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대해서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대한민국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 건국 과정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또 그 다음에 독립운동 과정에 대해서 썼던 그 다른 뭐 51권, 52권 그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이 한국 교과서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기술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다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집필자들이 어떤 책을 참고해 갖고 그렇게 옳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었느냐 하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된 한국사 책을 보고 참고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서 그렇게 나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국사편찬위원회에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또 무엇이 있느냐? 이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북한을 줄인다. 또 45년 이후에 현대사의 분량을 줄인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량이 많으냐 적느냐가 아니라 서술된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그런데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분량을 줄여버리겠다. 왜? 말썽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 부분을 줄여버리겠다. 그런 아주 얄팍한 도피적 술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량을 줄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역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또는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계속해서 대중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그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학교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킬 시간과 분량을 축소해 버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학교에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학생들과 국민은 좌익과 북한의 잘못된 역사 교육을
그대로 받아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적게 가르치고 당신들은 마음대로 가르쳐라. 이런 데 그러니까 발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다. 그리고 이 국사편찬위원회가 골치 아픈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러저런 사람들을 이제 위원들을 이제 심사할 때 위원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때 어떤 사람 국사편찬위원회 현재 실무자들이 실무연구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아까 제가 이 논문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해방 전후사 인식, 해전사 그 그룹하고 같이 통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들을 선정할 때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다수를 역사학계에서 한국사 연구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례대표를 하고 다수를 그쪽 사람들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사람들만 했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장식품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학자들을 꽂아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는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 소수로 하면은 마치 북한에서 해방 8.15 이후에 그 인민정치위원회를 만들 때 조만식 선생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익적 인사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배제하지 않되 공산주의자 및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다수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느냐? 조만식 선생과 같은 반공적이고 훌륭한 민족주의적 인사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에 협조한 사람으로 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 그와 같이 인적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참 대책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맡기는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회적 움직임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대사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그 만드신 분들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아주 훌륭한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만 아마도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다수 세력은 좀 애매모호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중간을 지향하는 분들입니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과 옳지 않은 두 개 사이에는 중간을 취하면 옳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에서 중간을 취한다? 무엇이 중간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건국됐으니까 세워졌으니까 건국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과 그 중간을 태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저런 사관 이야기를 건국 사관, 근대화 사관, 또 무슨 분단 사관 이런 것들을 다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다? 그게 무슨 짬뽕인지 알 수 없죠. 게다가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이 거기 이사장인가 그런 거 주도적인 멤버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김학중 교수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성립이라는 말을 쓰는 분입니다. 이미 90년대 초에 독립기념관에서 나온 소책자에 팜플렛 소책자에 대한민국 성립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학중 교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비좌익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강하죠. 좌익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다 김학중 선생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대사 연구에서 큰 기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 현대사 연구에 또 다른 분들도 예를 들면 한 강 교수라고 강규현 교수라고 우리하고 많이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서 건국을 1919년에 건국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체로 중간이다. 어떤 분이 오늘 어젠가 그 인터뷰에도 했듯이 반공과 반반공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자, 반공과 반반공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놓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 입장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다면 반공, 옳다면 찬공,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 그러면 중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자, 반공과 반반공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겠다? 그 말은 공산주의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양반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공산주의는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공과 반반공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인식 태도가 상당히 흔들리는 분들이 거기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사 연구의 그분들에게도 상당히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를 해가지고 많은 논쟁을 제기할 때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있던 분들이 교과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싸움을 말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사회 다수의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결 움직임은 결코 올바른 해결이 되기가 어렵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 사안이 매우